네, 안녕하세요. 이대훈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아시안게임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은 쉬지 않고 바로 그랑프리 대회를 또 뛰러 갔었어요. 그 그랑프리 대회가 이제 올림픽 티켓을 따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여서 선수들한테는 아시안게임보다도 더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이 그랑프리에 대한 리뷰를 한번 좀 해보고 성적이 어떻게 됐고 전망이 어떤지 가볍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파리 그랑프리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동메달을 2개 땄었거든요. 이번에는 68kg급에서 진호준 선수가 금메달을 또 따내면서 랭킹 5위 안에 진입 가능성을 더 높였고요. 마이너스 58kg급의 장준 선수, 마이너스 80kg급 허건우 선수가 은메달을 따면서 장준 선수는 랭킹 5위 진입을 이제 거의 굳히는 분위기고, 허건우 선수는 아직 파이널을 남겨둔 상태에서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마이너스 58kg급의 박태준 선수, 마이너스 57의 이아름 선수, 마이너스 49의 강미르 선수, 메달이 잘 안 나오는 플러스 80 헤비급이죠. 강상현 선수가 굉장히 귀중한 동메달을 따면서 최중량급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조금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땄는데 이 선수들 랭킹 한번 가볍게 보면서 그랑프리 파이널 누가 가능성 있고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선수가 누군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랭킹은 10월달 랭킹이고 지금 11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랑프리 점수가 포함되는 랭킹인 11월달 랭킹을 확인해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대략적으로 그냥 가볍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이너스 58부터 봐볼게요. 우선 장준 선수 좀 여유있게 굉장히 1등 자리 지키고 있고, 지금 박태준 선수가 랭킹 4위인데 그랑프리에서 또 3등을 하면서 점수를 20점 정도 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3위에서 4위 지키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박태준 선수와 장준 선수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기본만 하면 랭킹 5위에 무난하게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성적을 계속 잘 내니까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이너스 68은 아시안게임 3등하고 랭킹 5위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진호준 선수가 그랑프리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가볍게 그냥 계산했을 때 랭킹 5위에는 안착하지 않을까. 몇 점이 추가되는 거죠? 60점 정도가 추가될 것 같고요. 빠지는 점수, 추가되는 점수 이런 거를 다 합쳤을 때 한 5위 정도 가지 않을까. 상위 5명보다만 좋은 성적을 내면은 제가 봤을 때 5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마이너스 80 박우혁 선수가 또 아시안게임 1등 하면서 점수가 추가됐고 랭킹 8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서건우 선수가 13위로 2단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2등을 하면서 30한 몇 점 정도가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더하기만 했을 때 260점 정도 따니까는 한 9위? 10위 정도에 안착을 할 것 같고, 그랑프리 파이널을 잘했을 경우에 충분히 랭킹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대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260, 340점. 건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겨우 딱 커트라인에 딱 들어가는 정도? 파이널 1등 하면? 그리고 우혁이 같은 경우는 파이널을 1등 하면 이제 뭐 한 300한 파이널이 100점인가? 100점일 거예요 아마. 80점이었는데 20점이 추가돼서 이제 우혁이가 뭐 한 380점 1등 하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건우도 1등을 한다고 치면은 360점 네, 들어가죠. 그러니까 1등 하면 둘 다 들어갈 수 있어. 물론 선수도 잘해야 되지만 1위부터 5위 선수들의 성적에 따라 또 만약에 1등 했는데 4등이 2등하고 5등이 3등 하면은 네, 이게 또 봐야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요르단 선수도 우혁이가 이겼던 선수고 1, 2, 3등이 우혁이랑 건우를 이기고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긴 한데, 이 선수들만 한 번 딱 이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80도 희망이 있다. 밝다. 조금.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 못 따고 그랑프리에서도 메달 못 땄으면 진짜 끝나는 거였거든요. 아직 희망의 불씨를 가져가고 있고, 플러스 80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강상현 선수가 세계대회 1등, 꽤 오랜만에 1등이 나온 체급이에요. 근데 이 강상현 선수는 원래 우혁이랑 같은 체급이었어요. 그래서 우혁이한테 선발전에서 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빚을 못 봤는데 한 체급을 올리면서 오히려 더 잘 풀린 케이스? 그래서 세계대회 1등 하면서 랭킹이 확 올랐고, 저는 황현희 정도 스피드와 기술이면은
헤비급에서 먹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랑프리에서는 그렇게 적응을 잘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3등을 한 거거든요. 그랑프리 같은 경우는 한 번 메달 따면은 계속 메달을 따기 때문에 계속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그랑프리 1등을 한다고 해도 들어가기는 조금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하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플러스 80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나. 자, 그 다음은 이제 여자 선수인데 사실 남자보다 여자 선수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4구에서 강민혜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 랭킹이 15위여가지고 쉽진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9등, 10등도 지금 거의 어렵다라고 보는데 상위 랭커들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10위권 밖은 아마 진짜 되면 거의 기적 느낌이라 여기서 만약에 100점 딴다 그래도 300점이 돼도 5위 안에 못 들어가죠. 근데 그랑프리 따서 320점 된다 그래도 거의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깎이는 점수들을 위해서 기적적으로 이제 위에서 막 깎이는 점수가 많고 막 갑자기 민우는 하나도 안 깎이고 이래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위에 선수들은 계속 메달 따고 미르는 이번에 3등 딱 하나 딴 거니까 그냥 딱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싶은 거지. 근데 조금 여자 선수들이 다 대부분 랭킹들이 이렇게 희망적이진 않아서 이번에 메달 딴 이아름 선수 같은 경우에도 21위, 아르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위권, 9위권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우하향한 케이스라. 근데 아르미는 저랑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유일하게 지금 나이 제일 많게 하고 있는 친구고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왔었어요. 오히려 유진이가 이제 세대교체 느낌으로 나와서 유대회도 그렇고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쭉 뛰었던 선수인데 그랑프리에 가서 아르미가 이제 오히려 더 잘해주고 있는 느낌? 유진이가 더 잘할 것 같았는데 아르미가 막 이기고 막 이러면서 경기 뛰는 거 보면은 되게 고생 많이 한다는 느낌 많이 드는데 이번에 메달 따가지고 진짜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또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유진이가 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유진이도 좀 아쉽게 랭킹이 좀 치고 못 올라가는 상태여서 둘 다 1등을 해도 아마 어렵지 않을까. 랭킹 20단계 뛰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하름 선수 밑에가 김잔디 선수고요. 나이가 이하름 선수 밑에가 잔디, 네. 그리고 잔디 밑에가 다비니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메달 딴 게 대박인 거지. 이번에는 랭킹 2위 이 선수를 이기고 메달 딴 거예요. 실력적인 면에선 괜찮은데 이 턱계 선수도 그렇고 다 이겼던 선수들이거든. 국대 선발전이 우리는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는 어린애들한테 져서 대회를 못 나가버리면 얘네는 무조건 얘가 나오니까 그냥 쭉 치고 올라가고 우리는 선발전에서 까딱하면은 큰 점수를 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리고 선발전에서 딱 치고 올라온 어린 선수들이 국제대회 나가서 이 선수한테 지고 경험이 없어서 마이너스 67도 뭐 8위 때 이제 홍효림 선수가 이제 3등을 하면서 어린 선수가 이제 세대 교체가 된 느낌이 들었죠. 유진이, 효림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부터 쭉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랭킹을. 뭐 이번에는 뭐 마지막까지 도전을 하는 거지만은 사실상 이제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딱 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다음을 위해서 어린 선수들이 쭉 치고 올라가줘야 될 것 같고 플러스 67 같은 경우가 이제 다빈이가 랭킹 7위에 랭크가 되어져 있고 8위 때도 그렇고 계속 꾸준하게 메달을 따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랭킹 2위와 4위가 터키 선수여서 한 명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5위랑 6위가 또 영국 선수여가지고 또 빠지고 그러면 사실상 다빈이는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거지. 같은 국가 선수가 한 명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빈이도 파이널에서 기본만 해주면 돼. 그러면은 아마 랭킹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형 선수가 없죠. 여자 선수들이 진짜 티켓을 만약에 못 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대륙 선발전으로 두 체급을 정해서 뛰지 않을까. 아니면 다빈이가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면은 한 체급을 선정을 해서 대륙 선발전을 뛰지 않을까 하고 싶고요. 남자는 좀 두 체급이 아니고 세 체급, 네 체급까지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많이 세 체급, 네 체급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해서 그랑프리 리뷰를 이 정도에서 끝내고 선수들 한번 연결해가지고 인터뷰 같은 거 한번 해보고 그랑프리 때 어땠는지 그런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제 체급에서 잘해주고 있는 진호준 선수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사전에 얘기된 거 아니고 진짜 아예 리얼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 끝나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랑프리 갔다가 끝나고 오자마자 전국체전 어저께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아. 오, 전화기는 안 꺼놨네. 아마 휴가 받았을 것 같은데.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전화 안 받고 차라리 받은 거 그냥. 아씨, 왜 안 올리고 이상한 컬러링 해놨어? 야, 호준아, 유튜브 리뷰하고 있어. 그래서 너한테 전화 연결해서 네. 몇 가지 물어보려고. 아 네. 아시안 게임 3등, 그랑프리 1등, 전국체전 1등까지. 지금 완전 상승세잖아.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거 비전 어떻게 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에 아마 결정나지 않을까. 지금 랭킹 한 5위 안에 들어가 있나? 아마 그 다 올라가면 딱 5위 정도 될 것 같아요. 5위? 그러면 이제 그냥 기분만 하면은 방어는 하는 거잖아. 네. 파이널 때는 어떨 것 같아? 5위면은 4등이랑 8강에서 붙겠어, 맞지? 네. 4등이 요르단이어서 할만할 것 같아요. 요르단이 제일 할만한 거 아니야? 요르단도 빡세서. 그랑프리 1등 할 때는 어땠어? 근데 솔직히 라시토프한테 그 나시안 게임 때 너무 크게 져가지고 준결승에서 기대 안 하고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 발이 잘 맞아서 어. 라시토프 이기고 이제 1등 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 원래는 그냥 준결승에서 라시토프한테 질 것 같다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긴 했었는데. 라시토브 아시안 게임도 KPMP고 타오이안도 KPMP였나? 아니 아시안 게임이 대도였고 그 그랑프리가 KPMP. 파이널은 뭔데? 파이널 대도라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졌던 호구로 해야 되는 거네. 알겠어. 파이널 때 준비 잘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픈 데는 없어? 무릎 좀 다쳤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어. 다음에 티켓 따고서 여기 유튜브 한번 출연해줘. 네 알겠습니다. 쉬어. 네 쉬세요. 그게 호구 차이도 있어요. 호구 차이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KPMP 좋아하는 애들은 KPMP 때 오히려 더 성적 잘 나고 그런 것까지 있는 거지. 그래서 대도를 잘하는 애들은 그랑프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그랑프리 파이널 때는 또 중요한 대회이긴 하니까는 한번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 계속 그렇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